11월 2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요,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11시 20분에 기사가 뜨기 시작했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22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화요일날 오후에 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박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관들 앞에 다 사표 내라고 한마디로 떠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 대통령을 고발하는 사람 많은데요. 거기까지 나가서 그러는 것도 별로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대권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청와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은 무슨 소리냐, 오늘 아침에도 같이 회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모 혐의로 이렇게 사실상 단정을 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에서 사표를 낸 걸로 보이고요. 최재경 민정수석은 본인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지난 11월 초에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불과 지금 한 20일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사표를 냈다라는 부분은 본인이 아마 들어온 직후부터 검찰 발표 때까지 대통령의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법적인 대응 문제를 진두지휘해온 입장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겉으로 명분들은 각각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불과 20일도 안 된 기간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법적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한간의 비판도 많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일탈에 관한 문제를 청와대 조직을 동원해서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한간에 점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재경 민정수석을 추천하고 이 라인들이 지금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은 아마 본인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있으면 있을수록 아마 욕만 먹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경력에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낀 것 같고요. 김현웅 법무장관 또한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티격태격하고 있고, 검찰 관계자가 오죽하면 밖으로 입장을 내어서 그야말로 기름기를 뺀 살코기만 하더라도 창고 대개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고, 육성을 10초만 들어도 전 국민이 놀라 자빠질 거다라는 부분, 즉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참 슬픈 일이고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무너져 가고 있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현웅 법무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금 이 시기에 자신들이 역할을 맡았다면 어떤 한 이 매듭은 짚고 가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박 정권의 장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던져버리고 빠져버리는, 그래서 정권이 사실상 붕괴가 되고 새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사태가 오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어떤 이 절차에 따른 법적, 사회적, 제도적 절차에 따른 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단죄 내지는 평가가 되어갈 때까지는 자신들도 거기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부 시스템이 붕괴되다시피 해서 각자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부분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주 가신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은 국민을 생각을 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탄핵이 걸리고 이럴 때까지는 법무장관은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최재경 수석은 그 시점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다 알고 들어갔을 거고 충분히 짐작을 했을 겁니다. 사태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요. 그런데 본인이 검찰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기술자로서, 브로커로서 민정수석을 들어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사태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최재경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검찰에 손을 대어서 이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민정수석이 그걸 잘 수습하면 민정수석이 훌륭한 거고, 그게 결과가 좀 안 좋게 되었다면 민정수석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정수석에게 부담을 가지도록 했다면 박 대통령이요, 그건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민정수석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적당히 잘 끝내게 하는 부분이 임무였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압박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서 민정수석이 물러난다. 이거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무슨 사조직이고 개인 변호사들입니까? 민정수석이요? 저는 박 대통령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하고요. 제가 볼 때 당분간 법적인 절차가 한 매듭을 지을 때까지 있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표도 반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요, 정권이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본하고의 그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에 대한 서명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 빼고는, 그거야 지금 박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안보 보수 세력들을 모으는 쪽으로 입장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 과연 장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총리와 부총리의 역할도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리가요, 황교안 총리 지금 페루 리마에 에이펙 회의 갔는데 지금 총리 김병준 내정자는 아직도 그대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왜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 총리가 사실상 2명인 상태, 더 나아가서 야권이 국회 추천, 야당 추천 총리를 주장하는 실제로 또 다른 가상의 총리까지, 이런 혼란이 지속되게 합니까? 야당의 총리 제안을 못 받겠다면 이제 그것은 끝난 이야기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확실히 선언하고요. 김병준 내정자도 빨리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총리나 부총리 자리가요, 대통령의 정치적 게임을 하는 자리고, 대통령의 쓸 수 있는 언제든지 뽑아서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부총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총리는 단순한 내정자고, 총리는 내정해서 국회 표결을 통해서, 국회 인준을 통해서 통과돼야 되지만, 부총리는 그게 아니라 임명하는 즉시 야당의 청문회나 동의하고는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당의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내정자로 해버렸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임종용을 사실상 부총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유일호 현 부총리는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그래서 유 부총리가 11월 2일 임종용이 부총리로 내정이 되니까 물러날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느냐 하면서 회의 자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일호 부총리가 그 직전에 한 달 동안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했다고 말을 국회에서 했다 해서 그 안가품입니까? 한다면 총리나 바꾸지. 왜 국민안전처 장관을 이상한 사람을 갖다 놓고 부총리를 또 김병준 추천이라면서 임종용을 갖다 나오면서 이 난리를 칩니까? 위기 때는요, 사람이 좀 어설프든 모질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으로 하게 하고, 위기가 지나서 합의가 되거나 어떤 시점에서 전체적인 내각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때, 안 그러면 야당과 총리 부분에 대한 협상이 끝났을 때, 그럴 때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부총리를 장관들을 임명하게 해야지. 왜 지난번에 어설프게 김병준 내정자와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을 임명을 했다가 국민안전처 장관은 굿한 일로 집에 가고 임종용은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놔두고 있느냐. 자, 이렇게 됐는데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김병준에 대해서도 부총리 역시 김병준이 추천했다 어쨌다 하니까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안 보내고 있고, 야당은 지금 이런 박 대통령의 청문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동의해줄 리도 없는 불확실한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금융 불안, 통상 마찰,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이것 빼고도 수출 분진, 내수 침체, 제조업에 지금 몰락 등이 진행되고 있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고통이라든지 가계부채의 폭등이라든지 기업부채의 폭등, 그 다음에 구조조정 문제, 노조 문제 등 심각한 상황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더욱더 소비나 투자는 얼어붙을 겁니다. 자, 유일호든 임종용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공백 상태를 끊어야 되는데, 유일호 부총리 세종청사방은 이달 내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재무장관 내정자가 곧 발표될 건데,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 즉 통상 마찰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어디에 줄을 서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 부총리와 송원석 2차관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22일까지 한 번도 이달 들어서 세종청사에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유 부총리 방을 임자 없는 방이다 그러고, 재경부의 인사 또한 올스톱 되어 있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이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를 철회하고 유일호를 당분간 총리 문제가 매듭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들에서는 현재로서는 임종용이 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임종용 부총리 청문회에 가게 되면 지금 서별관 회의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 문제, 저는 유일호 부총리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구설수에 오르거나 야당이 반대할 사람은 정리해야 됩니다. 부총리 빨리 정리하고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 반려를 하십시오. 이제는 대통령이 걱정이 아니라 국가가 무너지고 청와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